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가 강도나 불황자 혹은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택소유주협회, 즉 HOA의 경찰을 자처하는 자였으며 제 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근 주택단지의 집행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곳 드라이크리크로 이주했을 때 저는 도시의 그 모든 소란과 무의미한 소동을 뒤로했다고 믿었습니다. 제 농장은 50에이커의 탁 트인 들판과 거친 덤불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구어낸 땅이었고 벽돌 하나하나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기대한 것은 오직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움직이는 사슴들과 해, 질녘 이동하는 가축들만이 이 땅의 유일한 순찰대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웃마을의 HOA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HOA 보안마크가 붙은 SUV 차량이 제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운전자는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대문에는 제 울타리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장비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전단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그들의 경계선에서 끝나는 것이며 저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곧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소위 HOA 경찰이라는 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 농장을 깨끗이 청소해버릴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낮에 그가 제 땅 경계에 서서 조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마치 그곳이 자기 땅인 양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세퍼드 믹스견인 데이지가 울타리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때 그 HOA 경찰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조끼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은 위반사항이며 공격적인 품종이라 HOA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여기는 내 땅이고 우리는 당신네 협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수첩에 무언가를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규칙은 규칙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규칙이라니요. 누구의 규칙입니까? 그는 이곳에 관할권도 없었고 제 땅에 발을 들일 법적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재판관과 배심원 그리고 집행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로 운전해 가서 HOA 사무실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장인 린다 하퍼는 광택이 나는 오크 책상 뒤에 앉아 눈가에는 닿지 않는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경찰이 제 땅에 무단 침입해 저를 괴롭히고 제 개를 위반 사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제 농장은 당신네 협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녀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예스 씨, 트렌트 경관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 농장이 우리 헌장에 서명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땅은 드라이 크리크 단지와 접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 가치와 안전, 그리고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개가 울타리에서 짖는 것은 위험 요소이며 당신의 울타리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트렌트 경관은 그런 문제들을 기록할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책상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네 규칙은 단지 경계선에서 끝난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저와 제 땅, 그리고 제 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때로는 지도상의 선이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트렌트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싸우는 대신 협력하는 쪽을 택하겠지요. 공동체를 보호한다고요? 무단 침입을 하면서 말입니까? 제 개를 위협하면서 말입니까? 제 외침에 그녀는 폴더 하나를 책상 너머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울타리와 헛간, 심지어 데이지의 흐릿한 모습까지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입니다. 린다 하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이 사진들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뱃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그녀에게 다시 밀쳐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린다. 내 땅에서 당장 나가고 당신네 경찰에게도 똑같이 전하십시오. 그녀의 미소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만함이 섞인 일그러짐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예스 씨.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자신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내는 법이니까요. 린다 하퍼의 사무실에서 경고를 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를 두둔하며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이 말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 내려앉은 울타리 일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처럼 데이지가 함께했습니다. 꼬리를 살랑이며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매미 소리와 갓 베어낸 풀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때 데이지의 짖는 소리가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평소에 경계심 섞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절박하며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연장을 내던지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HOA 경찰은 도로에 있지도 울타리 밖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 마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땅인 양장화를 신고 제 흙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끼에 적힌 HOA 경찰이라는 글자는 마치 그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력을 상징하는 가짜 훈장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주먹이 데이지의 목줄을 움켜쥐고 개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목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내 개를 놓아줘. 제 목소리가 들판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 짐승은 위반 사항이다. 공격적인 품종이다. HOA 규칙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데이지를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텍사스 형법 제30 공호조는 그의 무단 침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42 공구이조는 동물 학대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서 그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본능과 의무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권총은 언제나처럼 허리춤의 가죽 홀스터에 있었습니다. 농장 일을 할 때면 늘 그곳에 있는 익숙하고 묵직하며 확실한 무게였습니다. 제 손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공이치기를 젖혔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제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총구는 그의 가슴 중앙을 향했습니다. 그는 더 크게 비웃으며 데이지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데이지가 고통에 겨워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탁 트인 들판을 가르며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HO의 경찰은 돌덩이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데이지는 풀려나자마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꼬리를 감추고 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데이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가슴을 울리는 개의 심장 박동과 공기 중에 자욱한 화약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쓰러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클립보드는 흙바닥에 떨어졌고 종이들은 뜨거운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습니다. 그에게 가짜 권위를 부여했던 조끼는 이제 보잘것없는 싸구려 옷가지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문에 붙은 전단지도 오만한 비웃음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